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교수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일요일 2시 47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틀 간격으로 해드리고 있죠. 그쵸? 자, 근데 라이브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제가 짬을 내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좀 목차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삼성전자 주가 보게 되면 많이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 대비해서는 덜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왜 그렇죠? 여러분들? 그쵸?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만큼 급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 그쵸? 제일 중요한 건 하나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자, 이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으니까 HB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대역 반도체라고 해서 D램의 그 다음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항상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합니다만 3G 폰, 4G 폰, 그다음 뭐가 있죠? 5G 폰 있죠. 이거에서 한 요 정도 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 말았다라는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부인을 하고 있죠. 해외에서는 통과됐다라고 하는데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보게 되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는 정말 최근에 급락 나왔어요. 7% 그리고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해서 끝나긴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수주권 HBM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HBM, 엔비디아 그쪽으로 향하는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테스트 통과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호재로 발생된 거예요. 두 번째, SK 하이닉스는 2017년도에 실제로 HBM 이 부분이 엔비디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큰 반도체 회사 있어요. 둘 다. 얘네들의 공급 계약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슈로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재밌죠? 사실 삼성전자는요. 아직 뚫어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맞잖아요. 신고가 못 갔으니까. 근데 SK 하이닉스는 뚫어내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다 뚫어냈으니까. 자, 이게 때로는 시장이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죠? 시장이 때로는 나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비우호적인 환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재밌는 거래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라이브에서도 시장을 먼저 보세요. 산업의 사이클을 보세요. 업종의 분위기를 보세요. 그리고 종목을 보세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개별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이죠, 당연히. 이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맞죠? 맞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한 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댓글로는 우리 한번 그래도 유연해지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대나무가 올곧이 쓰는 거는 좋습니다만 때로는 갈대의 순정처럼 어떻죠? 흔들리는 게 중요해요. 거센 파도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조금씩은 휘청휘청 대주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는 왜 아직 버티고 있는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엔비디아에서 요청한 퀄 테스트, 이 고대역 반도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면밀히 보고 과거의 이런 주가 패턴에서도 항상 어떠한 동질적인 부분이 있다. 상승과 하락 구간이라는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과 과거의 주가 상승률과 하락은 분명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후반 영상에서는 수혜주 하나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제가 영상에서 분명 수혜주를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다가 글로벌 증시나 어떤 이슈 때문에
상승을 주든가 옆으로 길 때 그 종목은 분명 7, 8%의 수익을 제공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졌죠. 기억하시죠? 오늘도 히든 종목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HBM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통과되냐 마냐 이거 계속 노이즈가 일어나는데 저는 통과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게요. 근데 지금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부인 삼성전자의 부인건이 오히려 더 뭐죠? 호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HBM은 무엇인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옆으로 이렇게 늘려놔요. 그리고 간격을 떼놔요. 왜?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는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먼지가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 불량품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떼버리게 되면 코 고는 걸 싫어한다고 했죠. 사람도 옆에서 코 골면 어때요? 제가 코를 많이 골거든요. 제 와이프가 제일 싫어요. 따로 가서 자라. 이게 그거예요. 근데 많은 양의 데이터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붙어야 된다 이겁니다. 붙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근데 진짜 빠른 속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나와야 빠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걸 HBM이라고 합니다. D램을 일렬로 이렇게 세우는 거. 근데 이 간격도 붙여버려요. 이게 HBM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달리 2017년도에 꾸준히 개발해온 하이닉스 외에 삼성전자 중간에 포기했을까? 안 했을까? 수율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 왜 수율의 문제가 발생된다? 응? 맞아요. 결국은 이거 하나예요. 쭉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지? 지금은 유튜버를 보고 뭐 다운로드를 빨리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5G 필요했죠. 그리고 6G도 지금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쓸 일이 없었다 이거야. 근데 어느 순간 AI 데이터 센터 산업을 만나다 보니 결국은 뭐가 됐다? 이게 필요하게 된 거야. 빠른 속도, 대용량을 보내기 위해서.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근데 결국은 뭐냐면 10개를 생산하게 되면 6개를 버려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는 야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SK 하이닉스 주가는 뚫어내었다. 삼성전자 주가는 뚫어내진 못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지금은 뚫어내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는 퀄테스트는 통과되었다. 이것도 단계가 있는데 HBM3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2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HBM3E. 이건 뭐냐면 5.5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3G, 4G, 5G에서 6G 넘어가기 전에 5.5.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6G. 여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어. 하이닉스도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삼성전자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된다. 왜? 전 세계 시장이 AI 반도체에 계속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왜? 이걸 못 풀게 되면 과거에 LG와 삼성의 스마트폰 경쟁에서 스마트폰을 뒤늦게 쫓아갔던 LG는 어떻습니까? 절대 지금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나올까. 그리고 하이닉스는 성과급 잔치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올해 성과급 잔치 못했잖아요. 퇴사하게 될 겁니다. 노조가 파업한 이유도 이겁니다. 이쪽으로 갈까 봐. 알았다 이겁니다. 자 이제 알았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때의 상승과 지금의 상승은 다르다. 왜 그럴까? 이때는 왜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D램이라고 들어보셨죠? D램. 네, D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도체 중에. 그러면 이미 기억 장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모여서 HBM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명이 모여요. 딱 모여서 무슨 말을 하냐면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는 싫어요. 그래서 물량을 줄여버려요. 근데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뭐예요? 공급을 주는 게 많아요. 그죠? 가격은 내려가겠지. 손해보는 장사 하기 싫다 이거야. 근데 국제적으로 눈치도 봐야 돼. 근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줄여버립니다. 주가 올라요. 근데 다시 내려오지. 최근에 이 이슈는 뭡니까?
대만의 폭스콘 공장의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때 반사적인 이익으로 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좋아질 수 있다. 결국은 다시 내려오죠. 근데 지금의 이 부분은 그때와 다르다는 거지. 실적도 호실적. 주가가 오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그죠? 저 주위에도 많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떤 거에 민감하죠? 증시에 민감하죠. 두 번째, 어떤 게 민감하죠? 어? 맞아요. 반도체 사이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적과 가장 유관해요. 왜? 매번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실적 발표 나올 때쯤이면 또 올라. 아니면 미리 올랐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 빠져. 그게 뭐냐면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표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그럴까? 선반영되었다. 항상 실적이 안 좋을 걸 미리 알았다 해서 땡기고 실적이 좋을 걸 미리 알아서 급락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랐고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수주, 퀄테스트 없다. 오른다 이거야. 버티고 있다 이거야. 증시보다 세다 이거야. 결국 뭐냐면 자 우리가 3,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나만 들어올려도 가능하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한 40%? 한 35% 정도의 전체 이 시장의 이 몸집을 차지하고 있어요. 얘 하나만 끌어올려서 신고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그렇죠. 신고가 3,000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빠지면서 하이닉스 145조, 삼성전자 500조 정도 되죠. 주가 급락 나오죠. 증시 버티죠. 이거예요. 자, 저는 이제 뭐 신고가를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증시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저 주위에는 몇 년 동안 들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있게 할 때도 야, 이 부분에 가서 덜어놓고 다시 접근해라. 그리고 최근에는 매도를 할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대형주지 않습니까? 시장의 영향도 받죠. 산업, 사이클 영향 받죠. 왜? AI 시장이 거품론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돈 들어갔지만 아웃풋, 산출하는 거에 대한 부분. 실제로 뱉어내는 부분은 많지 않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대만, 그리고 또 누구예요? 전부 다 급락하고 있죠. 트럼프, 자국주의 우선으로 하죠. 자, 반도체 들어오기만 해봐. 보조금 혜택 안 줄 거야. 빵. 그죠? 반도체는 정말 미래의 먹거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자마자도 야,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 지어. 그러지 않으면 옥죄일 거야. 그쵸?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먹거리 사회다. 그러면 이런 이 노이즈가 일어나는 과정, 숨고르기 일어나는 과정. 지금은 사실 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시장에 민감한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 제가 누구냐고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한 1,000억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나름 이제 도서도 제가 많이 이렇게 썼었고 그리고 뭐 15번에 그래도 상 받았어요. 스타펀드 매일상. 저는 한번 이 주식이라는 부분을 투자를 할 때 과거 이제 큰 자금으로 운영했을 때도 절대 종목에 투자한 적은 없어요. 왜? 시장을 먼저 보고 사이클의 동향을 봤다 이겁니다. 그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서 우리는 유연하게 가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삼성전자가 주가 조정받고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환경 또는 조정을 받는 그 구간에서 중소형주 한번 거래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거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볼 텐데 그때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 아마 YC라는 종목이었을 거예요. 오늘 히든 종목 좀 드릴 텐데. 아차차차. 이거 오늘 나온 건데요. AI 전쟁은 데이터 보급 전. 다만 HBM 뒤이어서 SSD의 시간이 왔다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관련주도 제가 오늘 좀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HBM 고대역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 이것만 지금 계속 다뤘는데 이 부분에 SS 관련된 부분도 시장에서 지금 언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 우리는 이제 슬슬 어떻게 해야 된다? 확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중소형주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주식 잘하면 원이없겠다는 채널을 통해서 9일 전에 엔비디아 이 수주를 줄 겁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라이브를 해서 하면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주들을 좀 이야기해드리면서 이 YC라는 종목을 좀 이렇게 커버리지 같이 한번 해본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YM텍이라는 종목 있죠. 자, 그죠? 자, 오늘도 YC라는 종목을 삼성전자의 하락 구간에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매수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었죠. 결국은 이것도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했지만 갭을 메꾸면서 삼성전자 주가와 같이 탄력성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짜 종목들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조금씩 비중이 한 5% 정도만 단발성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라이브 채널 여러분 들어오실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라이브 진행하는 곳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 7월 18일 날짜죠. 자, 지금 좀 돌아가게 되면 YC라는 종목 보세요. 7월 10 며칠이죠? 아, 헷갈리네. 7월 18일. 이때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실제로 주가가 어떻습니까? 쭉 해서 오르고 그다음 또 오르고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YC라는 종목도 물론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일에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부분처럼 신고가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증시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안 좋다. 사실 처음 소개시켜드린 거는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올 때 대만 폭스콘 공장의 화재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진입하자. 근데 만일에 항상 유연해지자는 뜻으로 신고가를 못 간다고 치더라도 중간중간 과정에서 매수 타점, 대형주의 일정 부분 비중 줄이고 다시 접근,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좀 제공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런 중소형주들이라는 부분, 그죠? HBM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순간적으로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때 YC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24일 삼성이라고 해서 문자 주신 분한테, 자, 주저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 시장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YC라는 종목을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서, 그리고 5% 정도 올라오면 매도 전략하시고 시장 안정화 단계까지는 충분히 기다리면서 중소형주로 일부 거래해 보시죠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자, 한시적으로 제가 7, 8월까지만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왜? 삼성전자 신고가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신고가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갔을 때에 대한 평가에까지는 여러분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그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공인으로서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꾹꾹 눌러주시고 반드시 댓글로 유연이라고 해서 달아주시고, 이때 보게 되면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은 여기였지만 결국은 이날도 시초가에서 2%에서 5% 정도 올라온 파세요라고 했죠. 그래도 이 중소형주 7, 8% 작은 수익이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는 쥐고 가면서 타점 나왔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 사실 대형주 거래가 3% 정도 수익이라는 건 큰 건데 중소형주는 그렇게 큰 수량을 보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보유하시는 부분에 한 5% 정도? 요 정도만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수익을 내고, 삼성전자 단기 반등에 다시 매도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라이브 채널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 전화번호 남겨볼게요. 010-4822-8706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제 뭐 과거에 펀드맨 시기에만 방송 활동을 몇 번 이제 나갔었는데 이제 나가지 않아요. 010-4822-8706입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알짜 수혜주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31일에 실적 발표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건 뭐예요? 가채점 결과고, 31일 날 발표할 건 뭐예요?
진짜 실적 발표라는 겁니다. 조금 변동이 있더라고요. 증권사 12곳의 애널리스트 후배들, 적어도 한 10년 이상의 활동을 했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한 1% 정도밖에 오차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변곡점이 분명히 될 텐데, 일단은 이 부분은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 수주를 얼마나 받았고 발주를 얼마나 받았고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만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체크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HBM, 그죠? 엔비디아, 이 부분의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중소형주, 앞서서 말씀드렸던 YC라는 종목 외에 4종목 정도를 수혜주를 한번 첨부해 봤어요. 그러면 대형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 10% 20%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중소형주는 맞아요. 조정을 받았다가도 힘있게 올라가죠. 그 매수 타점 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 혼자 가능하시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이 자료만 받아가셔도 좋습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료 여러분들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종목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봤는데, 공매도가 금지된 지가 언제인데, 예, 아직까지도 공매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형주를 거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본인 종목에 해당되는지. 그러면 이거는 좀 이제 내 종목을 비싼 값에 되사가라라고 해서 쇼커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자, 웬만하면 라이브 들어오시고, 그러지 않더라도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8월에 언제 날을 한번 잡아서 우리 같이 미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자, 제 전화번호예요.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기 때문에 010-4822-8706이에요.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세미나 열릴 때마다 무료입니다. 제가 세미나 열린다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세미나 이번에 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여의도에서 진행합니다. 예,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2024년 반도체 시장의 점검이라는 주제고요. 자, 엔비디아는 왜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발주를 주려고 하는가, 수주를 주려고 하는가, 왜 하이닉스 하나만 모자라서 주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해외 주식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대형주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무거워요. 근데 최근에 낙폭이 심해진 거죠. 차익 욕구가 분명히 뚜렷하다는 건데, 이외에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도 중소형주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중소형주 있듯이 해외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이 세미나에서는 이 부분도 다룰 거고요. 구간대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뭐라고 했죠? 산업의 사이클에 투자한다. 즉 삼성전자든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이 시장이라는 큰 산과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한다고 한다면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세미나 참석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열릴 때 뒷좌석을 좀 안내해 드리긴 할 겁니다만, 참석은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번호로 이렇게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세미나 열릴 때 여러분들께 날짜와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좌석을 좀 마련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걸 좀 요청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가 너무 힘들어요. 삼성전자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요. 조금 더 저는 조금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좋은 의도로 나중에 수익금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자, 포트폴리오로 진행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이 와이프가 이거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나요? 잘 만들었다고 한다면 댓글로 잘 만들었다라고 해주세요. 예. 와이프가 조금 이제 정성을 써서 만들었다고 한데,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도 6개월 이내 1억을 만들 수 있다. 과거 제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냈던 방식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네요. 자, 이 부분으로 010-4822-8706입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 참여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시장에 흥미를 느끼고 어머니 아버지 인생의 선배님들이 관심을 갖고 주린이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주린이라고 한다면 댓글로 주린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더 주식시장의 이 힘든 과정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들은 존재한다.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그리고 수익 내시면 바로 여러분들 좋은 의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주식타짜 안교수. 자, 일요일임에도 보고 영상을 제작했고, 자, 약속은 지켰죠. 뭡니까? 엔비디아는 수주 받았다. 그리고 신고가는 뭐죠?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SK 하이닉스 하나는 모자란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가는 간다. 맞죠? 못 가더라도 중소형주를 이용해서 신고가 갈 수 있다. 그죠? 썸네일에 나온 거 이거 뭐 가짜 아닙니다. 그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